내년 총선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야가 총선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여권, 현재 누가 뭐라 해도 객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답답해 하지만, 여론조사 조작이라 어쩌다 하는 분도 많지만은, 이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한국당이 인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다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여권에서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자기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항상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여권 내부의 물갈이나 또 일정한 사람 영입이나 퇴출 이런 것들을 선거를 앞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기가 없을 만한 사람들을 공천을 다 빼고 또 밖에서 새로운 유력한 인물들을 차출해서 박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각종 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권이 가진 이 장점입니다. 또 여권에는 이런 물갈이가 쉬운 부분이 험지에 내보내는 사람들도 그 여권 내부에서 고위직을 거친 사람들을 험지에 나가. 자, 그러면 다들 찍소리 안 하고 나갑니다. 왜 나가겠어요? 떨어지면 한 자리씩 챙겨주니까. 그래서 나가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저 친구는 나중에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다들 선거 나가서 몇 달 고생하고 또 좋은 자리 하나 잡아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 TV에 등장하는 총리, 부총리, 무슨 장관들 중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캐리어 괜찮은 사람들을 빼가지고 차출해서 출마할 때 나 죽어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의 언덕을 잇고 병망덕한 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또 그런 것도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권은 항상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지요. 여기에 반해서 야권이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 지지율이 여권보다 아주 높아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확실할 때, 그때는 야권이라도 사람이 몰립니다. 또 총선이 이렇게 다행히 정권의 말기에 끼어 있어서, 자, 정권이 끝나기 전쯤에 총선이 있게 되면 그때는 야권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끝나는 해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에도 사람이 많이 몰렸고, 또 밖에서 있던 문재인이가 안으로 당을 만들고 들어와서 탈취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왜? 곧바로 올해 안에 승부가 나니까 그걸 다 용인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여기에 더해서 또 돈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선거 나가는 사람들 지역구에 뭘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갖다가 배당해 줄 수도 있고 선심 행정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됩니다. 또 여권은 돈이 없는 그야말로 좀 괜찮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들어 줘서 출마를 얼마든지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 아마 여권 내부의 정치 신인들을 발굴해서 내리꼽을 때는 이런저런 행태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총선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싸우는 거는 여권은 땅 짚고 헤엄치기고 야권은 그야말로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심한 경류를 헤치면서 올라가는 그 뭐 여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선에 장관을 좀 출마시키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원도 춘천에 출마시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서울 강남에 적진에 출마시킨다. 정경두는 또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 경남 진주에 출마시킨다. 성윤모 통상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출마시킨다. 또 구윤철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적진인 경북 성주에 출마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꿔야 될 사람 중에 그래도 쫓아내기는 조금 섭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장관으로 넣고, 왜? 지금 장관 임명을 하려니 법무장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장관시키면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래 보고, 그래서 현직 의원을 빼서 장관시켜주고 그 지역을 내놓게 하고 내놓은 자리에 자기들 사람을 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민주당의 추미애, 이인영, 우상호 같은 사람들 자리에 지금 장관을 시켜주고 빼서 신진들을 집어넣는 부분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범여권의 연합 연립정부 형태로 치르려고 한다. 그래야 아마 자기가 좀 유리한 환경에서 범여권 표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야말로 자기들이 컨트롤 가능한 다른 야당에게 입각을 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김성식이나 박선숙이나 이런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장관을 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이철이나 표창원이 같은 경우에도 잘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저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여권 내부에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갈라 하니까 눈치 빠른 이철이나 표창원이가 아이고 국회의원 이거 한번 대봤자 재미도 없는데 이참에 빨리 비워주고 우리 한 자리씩 걷어차자. 그리고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자. 개혁과 쇄신의 이미지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텀 쉬었다가 더 큰 자리로 배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공을 세운 대가로 공을 세웠죠. 다 안 나가려고 버틸 때 초선이 과감히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했으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봤을 때는 청와대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빼내 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들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청와대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조국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청와대가 야, 우리가 조국처럼 당하면 완전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 가만히 분위기를 지켜보니까 조국이 당할 때 겉으로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만 조국 옹호하는 척하지. 나머지는 다 조국 저걸 어떻게 시키냐고 군시렁 한다. 그래서 최근에 문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를 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었다. 이거 방치했다가는 임기 말 되면 저놈들이 나를 젖을 담그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번에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저것들을 물갈이를 상당히 시켜버려서 나중에 내 임기 말에 힘이 빠지더라도 저것들이 날 죽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중진이라 하면서 여우가 된 100년 묵은 여우가 된
오랫동안 야당 생활 등을 통해 노예한 사람들을 이번에 다 물갈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에 내 신복들 수십 명을 갖다 꼽아 놓으면 당이 죽으나 사나 문재인 정당으로 퇴임 이후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당에서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출마하려는 사람이 60명을 넘어 70명까지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법조인, 관료, 학생 운동권으로 다 돼 있는 이 국회, 너무 좁은 직업군에서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바꾸기 위해 물갈이를 하려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오면 결국 물갈이가, 운동권들 다 내려오면 물갈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대 교체도 안 되고 청와대가 그야말로 공천 특혜 받는 데 곳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외부에 괜찮은 사람들한테 그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비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는 행동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양정철이 민주당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보면 청와대 출신자가 너무 많아 당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양정철은 이제 좀 있다가 청와대 출신들 중에 니 좀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너 출마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아니면 너 저기 험한 데 나가라.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험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서울 강남 쪽이나 충청도나 강원이나 또 PK 지역 아니면 TK 지역 여기가 험한 데 아니겠어요? 그래 그걸로 출마해라.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할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떡 버티는데 내려와 가지고 나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내리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되게 되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어디서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패스트 트랙 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나 집에 갈 건데 왜 내가 패스트 트랙에 협조하냐 이러면서 소극적일 수 있어요. 과거에 2004년입니까? 노무현 탄핵을 할 때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공천 물갈이를 많이 해버리니까 한국당 의원 중에서 그게 탄핵이 3월 11일인가 10일인가 됐잖아요. 국회의원 총선 한 달 앞두고인데 물갈이 된 의원이 내가 왜 탄핵에 찬성하냐 나는 기권할란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천이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노무현 탄핵에 표를 던지도록 하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출마할 사람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그만 오라. 우리는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든 저러든 여당의 프리미엄을 얻고 지금 인재 풍년이 났어요. 어제 보면 취약 지역에 기재부 2차관 김용진이 지금 경기도 이천은 한 번도 못 이겼대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국당을요. 그리고 김학민 교수라는 사람은 이게 뭐 항상 이 범여권의 인물이겠죠. 고향 충남 홍성 예산에. 그리고 이제 황인석 전 수석은 이제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 저하고도 뭐 고향이 같은 이 사천 황씨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 수석을 지냈고 뭐 운동권에서는 마당발로 이름이 높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차례대로 데려와가 적진부터 꼽는 거예요. 왜? 적진은 미리 내리보내서 힘드니까 이런 공천 걱정은 하지 말고 사실상 발표하는 순간이 공천이 확정되는 거다.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본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총선 대응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선을 치르려면 법무부 장관이 센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조국 낙마 이후에 지금 추미애를 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는 기가 세니까 잘만 달래서 앉혀놓으면 검찰을 잘 통제하고 두들겨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병제 및 청년 신도신이 온갖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일부는 아파트를 무조건 청년들한테 주자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한국당 쪽을 보면 이재사 나경원이가 뭐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어제 다 내한테 책임 물어라 하고 검찰 출두했어요. 진작에 그런데 한 2달 전에 그랬어야죠. 자, 그리고 지금 유승민하고 통합하는 게 마치 보수 통합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지금 그 유승민계 몇 명이나 됩니까? 가치 변화를 해야 될 건데 그 유승민하고 통합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매몰되고 있어요. 그러다고 초선들은 저거는 안 나가면서 중진들 물러가라 하고 자빠졌고 다 황교안이 시켰죠. 황교안 친위대라고 알려진 초선들이 그랬죠. 또 초재선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저거가 어떻게 하겠다 말은 한마디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공천 백지 위임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말만 백지 위임이지 각서문안 합의조차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결의해 나갈 당이 쇄신하자 하는데도 새가 안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진 용태론이 등장한 일주일 동안에 손든 나 안 나가겠다고 한 5 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하고 유승민은 몸값 높이고 이러려고 지금 꼼수만 쓰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런 유승민과 한국당의 통합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미지는 나빠질 거고 아마 별의별 문제만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기껏해야 유승민과 황교안이 통합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황교안,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 원유철, 오세훈, 권영세, 이해운, 박형준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물갈이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전부 지가 지 유리한 대로 적당히 황교안한테 걸쳐서 남 비판하고 지는 책임 안 지고 초선은 중진이 좀 나가세요. 중진은 너네들은 왜 나간다 말 안 하니. 그리고 재선은 기껏해야 지금 큰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 공천 백지 위임한다. 그러니까 공천 될 만한 사람들만 모여가 백지 위임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책이니 방향이 있습니까? 민부론이니 민평론은 우스갯소리만 되고 있고. 자, 문재인은 지금 범여권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총선에 대응하겠다고 꼼수를 짜고 있는 마당에. 자, 이쪽은 아무런 정책 변화에 대한 노력이 안 보입니다. 서포 15조 같은 혁신적인 안을 받아서 여권과 싸우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정책은 갈수록 수구 꼴통으로 가고 있고 사람은 아무도 안 나갈라 하고 있고 기껏해야 유승민하고 이렇게 합치는 부분을 가지고 10대 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또 서로 꼼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 통합이 황교안과 유승민을 이대로 가면 둘 다 잡아먹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도 10%가 걸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 것도 전혀 상반으로 가게 되면 뭘로 이기냐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요. 솔직히 다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황교안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이 유승민에게 불출마 니하고 내하고 뭐 김무성부터 김무성이 자기가 안 나간다니까
다 모여서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보수 통합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백이 종군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황은요 솔직히 말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지가 당 대표 지고 앉아가지고 유승민이하고 통합 주도해서 저는 뭐 비례대표나 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총선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